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하나를 정확히 깨우치면 수십 개를 습득한다는 거죠. 학습한다는 얘기입니다. 고기 잡는 방법에 비교한다면 낚싯대로 잡는 것이 아니고 그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반반입니다. 손수변이죠. 손수변, 손수. 나눌 판입니다. 손으로 나눈다는 거죠. 반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반입니다. 두 번째, 반반이죠. 칼도입니다. 수박을, 예를 들자면 수박을 칼로 반으로 나누어서 잘 익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수박 껍질을 보고서는 반푼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결정을 못 짓습니다. 종결을 짓는 것은 수박을 반으로 쪼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판단한다는 거죠. 선칼도방, 선칼도, 반으로 칼로서 쪼개어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판단할 판이 되겠습니다. 짝반입니다. 3번. 사람인변의 반반이죠. 사람에 있어서 반으로 취급되는 것은 부부, 반반이죠. 반반. 그래서 사람에 있어서 반반으로 생각하는 것은 동반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짝반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배반할 반입니다. 나눌 반, 반반이죠. 돌이킬 반입니다. 반으로 쪼개어져서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각자 제 길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대편에 봐서는 둘 다 배신자가 되는 거죠. 배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반할 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밭, 두둑, 반. 두둑이라고 하는 것은 논두렁을 말하는 거죠. 보통 밭이나 논, 지면보다 높게 해서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두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밭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밭, 두둑, 반. 반으로 구분해 준다 이 말이죠. 중간에. 그 다음 6번. 얽어맬 반입니다. 묶을 반이라는 얘기죠. 얽어맨다는 것은 묶은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실을 이용해서 반으로 나누어진 것을 실로 묶어서 하나로 합쳐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얽어맬 반, 묶을 반 되겠죠. 그 다음 7번입니다. 버릴 반이죠. 손수변이 들어갔습니다. 손수변,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좌측 부분에 사용되어지는 한자어를 말합니다. 방은 우측에 사용되는 글자죠. 그래서 손으로 반쪽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껍질을 벗겨서 반은 먹고 반은 버린다는 거죠. 버리는 반은 껍질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는 버릴 반입니다. 그 다음 8번이죠. 물가 반입니다. 반반이죠. 반. 물수변입니다. 물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물 가까이는 반 정도는 얕고 반 정도는 깊겠죠. 그래서 물가 반이 되겠습니다. 9번 속옷 번입니다. 속옷. 사람의 내의를 말하는 거죠. 가장 안쪽에 있는 옷을 속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부분을 반은 덮어주는 것이 뭐냐? 반은 덮어주는 옷은 무엇이냐? 속옷이란 얘기죠. 속옷이 1차적으로 방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2차적이죠. 따지고 보면 외부에 노출된 것이 1차적 방어, 그 다음 안쪽에 있는 것이 2차적 방어가 되겠죠. 옷이 반반, 옷의 반은 속옷이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풀이의 학습 방법은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겠죠. 지금 풀이하는 방법은 고기를 잡는 데 비교를 하게 되면 낚싯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반반입니다. 손수변이죠. 손수변입니다. 손으로 나눌 팔, 8팔이죠. 손으로 나눈다는 거죠. 나누니까 반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판단할 판입니다. 나눌 반, 선, 칼도 방이죠. 방은 오른쪽에 붙었으니까 선, 칼도 방입니다. 그래서 칼을 세워서 반으로 쪼개어서 확실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지적했던 수박, 과일 중에 수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쪼개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죠. 그래서 칼을 이용해서 반으로 쪼개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단할 판자가 되겠습니다. 3번 짝반입니다. 짝. 사람인 변이고 반반이죠. 사람의 반은 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부부를 일컬어 보면 되겠죠. 부부,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겠죠. 반은 남편이고 반은 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배반할 반입니다. 반반이죠. 반반, 돌이킬 반입니다. 반반, 두 사람이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한 사람은 동쪽, 한 사람은 서쪽, 반대편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에서 생각할 때는 배반하는 거죠. 배반할 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이죠. 밭두둑반입니다. 밭전자죠. 밭전. 그 다음 반반입니다. 밭두둑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을 말합니다. 밭 평지보다는 경계선을 이루려면 조금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높은 부분을 논두렁을 밭두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밭을 반으로 나누는 경계선은 밭두둑이라는 얘기죠. 밭두둑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얼그멜판입니다. 실을 가지고 반과 반을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묶을반, 얼그멜반 되겠죠. 7번 버릴반입니다. 손수변이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를 구성함에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 좌측에 붙어 있는 것을 변이라고 하고, 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2번 성칼도방처럼 우측에 붙었죠. 우측에 한자어가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한자는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음과 훈을 합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버릴 반 7번 했습니까? 손수변, 손으로 반쪽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반은 껍질일 수도 있고, 그죠? 필요 없는 부분을 반쪽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반은 버린다. 쓸모없는 부분을. 8번 물가반입니다. 반반이죠. 물수변입니다. 반은 물이 있고, 물 반은 얕고 물 반은 깊죠. 그래서 여기서 물가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쪽이니까 눈에 잘 보이는 쪽이겠죠. 물이 얕은 쪽을 말하겠습니다. 물가반이 되겠습니다. 9번 속옷변입니다. 속옷. 그래서 어디변입니다. 어디변. 좌측에 있으니까 변이죠. 오른쪽에 있으면 방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변방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경계선을 이루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변두리 부분입니다. 한국으로 가정하면은 38선, 휴전선 정도 되겠죠. 남과 북의 경계선을 이루는 부분을 변방이라고 합니다. 좌측에는 변, 우측에는 방이라고 명칭을 정해놨죠. 속옷 번이 되겠습니다.